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조호진 타키오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표님과 거의 한 2달에 걸쳐서 네. 참 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삼성그룹도 다뤄봤고 현대차그룹도 다뤄봤고 그 시청자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더니요. 네. 와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 하고 놀라는 분들도 참 많아서 고맙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우 재벌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특히나 이제 경제 방송인데 라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대표님도 이런 뭐 다양한 반응들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그 설명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경제 방송이고 또 네. 재벌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재벌들과 그분들의 어떤 그 일탈 불법을 갖다가 견제하거나 이제 고발하는 게 없으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주식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계속 3,000P라고 얘기하고 뭐 네. 예전에는 뭐 2,000도 못 갔었는데 너무 많았죠. 그렇죠. 네. 그런 3,000P라는 박스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재벌들에 대한 불법과 일탈을 갖다가 우리가 막지 못하면 3,000P를 돌파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하는 이 방송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인 거 1,400만이나 되는데 네. 그분들에게 되게 적합하고 필요한 방송 콘텐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건 지금 말씀해 주신 재벌들의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주식시장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쨌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 거기에 훼손을 입히면 일단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예, 뭐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이 자본시장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알고 배우지만 네. 실제로 뭐 저희 세대 같은 경우 네. 그를 경험해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직접 겪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네. 우크라이나 그 침공을 말미암아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폭등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서민 물가 올랐어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어쩔 수 없는 요소인데 네.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내 자산은 쪼그라든다. 아 맞아요. 그러면 정해진 월급만 갖고 우리가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자산이 쪼그라들고 내가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결국 재테크 자산 증식을 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이라는 관점은 약간 좀 깨름직하고 제로성 게임이거든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자산이 훼손되는데 네. 주식 투자는 제로성 게임이 아니고 사실 그걸 통해서 건전하게 시장 경제와 자산을 증식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증시와 주식 투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 경제라는 관점에 봤을 때 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또 혹은 이제 그 훼손하는 많은 불법 탈법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으면은 건전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산 증식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겠고요. 네. 이런 점들이 사실 우리가 그 예전에 한 20년 전에 히트했던 책인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자들 대부분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예. 내가 받은 임금만 갖고 자산을 증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또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금융 자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처음에 효시로 알려준 것이고 맞아요. 저도 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뭐 그 시절엔 대학원이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아니 이런 중요한 얘기를 내가 왜 학교에서 한 번도 교육을 못 받았을까?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죠.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은 이게 참 너무나 모순인데 맞아요. 이런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말하는 게 그것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질 위기가 있었죠. 급반등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지금 물러나신 존니 대표께서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께서 그 우리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전봉주의라는 닉네임도 얻을 정도로 맞아요. 주식 투자가 확 늘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계속 지향하는 바도 역시 스타벅스 커피 비싼 커피를 하루에 한 잔 5,000원짜리를 먹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 그럼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계속 주장하시면서 맞아요. 많은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부의 증식을 이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신 거고 그런 맥락에서도 재벌을 견제하고 재벌의 불법과 탈법을 우리가 시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방송 지금 이 코너의 예. 근본적인 목적, 자본주의의 건강함, 정당성 유지 이거에 대한 큰 아젠다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재벌들이 이제 탈법을 행위를 해도 예. 처벌이 뭐 재벌뿐도 아니고 증권범죄에 대해서도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퍼니시먼트 이게 처벌이 예. 굉장히 약하잖아요. 예. 3호를 그죠? 예, 맞습니다. 3년 징역 3년이 선고 나오고 예. 집행유예 5년 결국 감옥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거에 제가 지난번 언급해드렸던 그런 많은 재벌들의 불법 탈법이 미국에서 많이 있었다면은 그 아주 치밀하게 수사를 하고 결국 판결 내리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사실 시장 경제에서 퇴출됩니다. 그렇죠. 이게 일벌백계를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뭔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도덕성이 뛰어나서 준법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손해와 징벌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준법 정신이 양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에 떠도는 얘기는 예전 좀 전에 말씀하신 주가 조정을 한다. 주가 조정을 해서 100억을 갖다가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거기서 얻는 회수되는 이익은 금액은 뭐 불과 3억 5억, 네. 그 징역 2년. 그러면 주가 조작 세력들이 한 5명에서 공모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 명을 갖다가 지목을 하고서 걸리면 네가 감옥 가는 걸 하자. 이런 일들이 횡행하니까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영화가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건 뭐 네.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잊을만 하면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재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벌백계 하고 우리가 법의 빈틈을 갖다가 메우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건전해지면서 미국처럼 우리가 건전한 근로자로서 자기 임금도 있고 동시에 연금도 꾸준하게 부으면은 노후 됐을 때는 완전히 연금 부자로 살 수 그래요. 있는 와. 그렇죠. 예, 시대가 구현되는 것인데 네. 그러지 못한 것이 이제 몇 가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은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해 오셨고 소개를 예. 해주실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공시 내용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SK 그룹에서 SK 네. 하이닉스가 이제 작년 주총에 있었던 정기 사업 보고서 관련된 이제 공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되게 어렵게 있었지만 작년 이맘때 작년 주총만 하더라도 SK 그룹에서 최대 캐시카우 회사였습니다. 네. 원래 SK는 이제 그 정유 SK 이노베이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 일반인들이 많이 알려진 건 SK텔레콤 통신과 이 정유 두 개의 축이었는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수했던 SK 하이닉스가 최대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되게 중요한 회사이고 지금 전 세계 반도체 DRAM 시장에서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3등이 마이크론이고 낸드 플래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한 4등, 5등씩 되지만은 네. 엄청난 그 반도체에서 중요한 회사인데 작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대표이사였던 이석기 부회장이 전격 바뀝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중요한 회사이니까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에서 뭐라고 냈냐면은 SK 하이닉스 이석기 대표가 그 전에 그 2011년에 인수한 인텔의 솔리다임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로 질문을 해야지. 그럼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얘기는 한국에 없다는 얘기냐? 그럼 한국에 없으면 경영은 누가 하느냐? 대표이사였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질문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거기서 넘어가서 솔리다임 인수했으니까 그럼 미국에서 뭐 겸모할 수도 있고. 겸임도 하고 우리나라 네. 요즘 같은 경우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공시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공시 뭐라고 명확하게 나왔냐면 대표이사 변경 안내 공시. 변경. 안내고. 예. 그래서 경질되거나 교체된 거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 원래 두 분이 이제 공동 대표를 하셨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박종호 부회장, 이석기 대표가 이제 공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변경을 하면서 광노정 그 당시에 총괄 사장이었고요. 이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이사로 등재되고 하루 만에 그 이석기 대표 대신에 이제 그 반도체 부문에 그 대표가 됩니다. 그 박정호 부회장은 SK 그룹의 아주 이제 실세고 이제 사실 2인자로 이제 간주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SK 하이닉스에 오시면서 친정 체제가 강화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어쨌건 이분이 반도체를 아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얘기할 때 실상에서 많이 쓰이지만 반도체 하나하나가 한 공정만 해도 10,000공정이 넘는 아주 복잡한 공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이런 거를 관여할 만한 분은 이제 이석기 대표였고 네. 이석기 대표를 갖다 바꾸고 광노정, 그러니까 엔지니어 출신의 이제 광노정 차장을 갖다가 대표이사를 앉혔는데 그럼 이것이 이제 경질이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 공시를 보고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다가 이제 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석기 대표께서 바뀌셨는데 경질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 홍보실에서 경질 아니고 그 이거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이제 처음 얘기를 하면서 경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은 임기가 1년이 남았는데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바뀌었으면 경질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기 다 채웠다는 거에서 아, 다 채웠다고요? 예, 무슨 소리냐? 내가 공시를 다 봤는데 어허. 임기가 3년 중에서 2년이 경과된 거고 1년이 남았다 할 때 그때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골적으로 거짓말한 거죠. 그렇군요. 제가 기자 신분을 밝히고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임기 다 채웠다고 그러고 제가 공시를 갖다 근거로 되니까 그때서 해야지. 1년이 남긴 했지만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솔리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임하게 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에게 네.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3년에서 1년을 남긴 상태였기 때문에 경질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기업에 있어서 대표이사 자리, CEO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돈도 많이 주고 책임도 그럼요. 많이 지고. 예. 근데 이렇게 은근슬쩍 어느 날 갑자기 휙 이렇게 바뀌는 거 조금 수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CEO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저도 이제 제가 대표를 하기 전에 네네.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는 아니 CEO 임금이 그 일반 종업원 임금보다 뭐 100배, 1000배 되는 거 너무 심하지 그래요.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어떤 시각을 보게 됐냐면은 그 이번 주에 가장 큰 핫 이슈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시총 장중 1조 달러 예.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젠센 황이라는 창업주가 있긴 했지만 CEO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맞아요. 뛰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애플 CEO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애플 CEO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플 CEO의 창업주는 이제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췌장암에 걸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후계자로 이제 그 팀 쿡을 갖다가 쿡. 이제 앉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기억나죠. 그러면, 그때 예. 진짜 그 잡스가 워낙 격하고도 헌재기도 하고. 그렇죠. 잡스 대신 팀 쿡이 과연 이런 캐릭터 맞아요. 있는 CEO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 뭐 그때 굉장히 의심을 했었어요. 시장에서. 그렇죠. 예. 누구나 다 과연 그 잡스 같은 그 역할을 팀 쿡이라는 무색무취로 보이는 인물이 할 수 있을까라고 맞아요. 해서 2011년에 이제 8월 달에 교체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8월 달 맞습니다. 8월 달 교체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결국 모든 경영 지표의 그 최종적인 결과물은 주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후에 2011년에 애플의 주가를 보시면은 네, 많이 그러네요. 올랐네요. 예. 가파르게 올랐어요. 팀 쿡으로 바뀐 다음에. 몇 배 정도 오른 거죠, 저게? 13배 정도 올랐습니다. 13배. 아. 13배, 14배 올랐습니다. 빨리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CEO가 CEO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그 팀 쿡이 취임했을 때 우리가 미국 주식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죠. 1억 원어치 애플 주식을 샀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1억 원이 얼마나 돌아오느냐? 13억, 14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당도 있으니까. 배당 빼고 배당 빼고. 예. 철저하게 또 주가만 배당까지 하면은 뭐. 그거 훨씬 더 올라가는 더 많이 것이죠.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근로자가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네. 임금을 갖고 생활을 하면서 일부 저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은행이 저축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너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만약 애플 같은 회사 우량 기업에 주식 투자를 했다면은 은퇴하고 20년, 30년 뒤에 자기한테 돌아온 소득은 몇십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건전한 미국식 그 자본주의고 이 계층 간의 사다를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이렇게 중요한 CEO가 역할이 있는데 이걸 이석기 CEO를 대표이사를 전격 경질하는 게 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게 왜 경질됐는지 좀 취재를 더 해보셨는지요? 예, 취재를 했는데 네. 일단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고 경질할 과정에서 상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왜 상법에 어긋나느냐? 그 대표이사 같은 중요한 그 경질을 할 때는 교체를 할 때는 네. 이사들에게 사전에 이제 2주 전에 공지를 해야 됩니다. 아, 이사회 해야죠. 이사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사회에
저 이사님 저 내일 이사회 합니다. 오시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2주 전에 알려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맞아요.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사들끼리도 공부를 하고 이 안건에 대해 찬반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2주 전에 이제 그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분 그 SK 하이닉스의 이사 한 분을 갖다가 제가 취재를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안이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2주 전에 고지를 받으셨습니까? 고지 못 받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럴 수 있냐라는 그 말씀 자체가 이석희 CEO가 사실 전격 경질된 것이고 뭔가가 바뀔 수가 있죠. 예. 경영상에 큰 문제에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교체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회가 절차를 갖춰가지고 2주 전에 고지도 못 받았고 그래서 고지 못 받았으니까 교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십시오. 이렇게 끝난 것이지 사실은 이런 정상적인 맥락은 아니었다. 미국 같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겠네요. 그야말로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예. 그럼 좀 이사들에게 창피하겠네요. 미리 사전에 이제 고지를 하고 그다음 왜 그 교체를 해야 되냐 교체에 대한 이유를 듣고 이런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찬반을 갖다 치열하게 갑론을박 벌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사들이 일반 임원들은 고소하고 직원들은 고소할 뿐만 아니라 이사들도 모르고 그게 교체를 시켰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모르는 대표이사 그 사장 바꾸는 건 사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위에. 그렇죠. 제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죠. 말씀하신 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정황적으로 봤을 땐 최태원 회장 지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맥락에서 추가 취재를 했을 때 이석희 대표의 지인이 계셔가지고 네네. 아주 되게 친분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분이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최태원 회장께서 SK 하이닉스를 좀 뭔가 이렇게 좀 쥐락펴락 하고 싶으셨는데 이석희 대표께서 좀 이렇게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두 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께서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누가 저 자리를 앉혀준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결국 경질을 하지 않았나, 전격 경질을 하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회장이라도 이사회에 거쳐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절차라는 절차라는 게 게 있는데 바로 그냥 갔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 예.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정상. 그럼요. 예. 예. 그렇죠. 뭐 물밑에서 영향을 내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예. 드러내놓고 예. 이거를 바로 그냥 지시를 했다고 예. 한다면 예. 상당히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회장이 그 사장을 교체하고 싶을 때는 사실 절차를 밟아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절차를 밟고 절차 과정 중에서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시간이 좀 회장님 좀 너무 급박하게 하시는데 임시주총도 있고 이사회도 있으니까 뭐 한 2달 정도 좀 더 수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그건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사실 주총 전까지 이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아하. 이때가 정기 주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전격적으로 교체됐다 봐야 되는데 또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아까 그 지인분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인도 그 이석희 그 대표처럼 반도체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친분이 깊으신데 네. 그 다음 멘트가 전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SK 하이닉스를 그때는 정말 회사의 존폐가 걱정될 수준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랬죠. 인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의 우려와 반대에 불구하고 인수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빨리 도래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SK그룹 최대 캐시카우가 정말 됩니다. 효자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할만한데. 근데 이제 이석희 대표가 뭐 꼬장꼬장하게 반응을 하면 야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회사도 잘 돌아가는데 뭐 교체하자. 이런 맥락으로 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인분의 해석으로는. 지인분의 추정이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다 이게 추정입니다. 예, 네. 그런데 반도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사이클이 또 지금은 하필이면 또 이렇게 막 사이클도 있고 그쵸. 반도체라는 게 최첨단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그 반도체 아주 전문가이신데 일단 그분이 작년에 반도체 뭐 업황이 너무 좋았잖아요. 재작년에 재작년에.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한 달만 반도체 공부를 안 해도 쫓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예. 지금 미중 간의 분쟁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반도체 장비가 공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최첨단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맥락에서 최태원 회장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다. 정확한 워딩은
반도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야, 그러고 우리 나서 이제- 예. 여름부터 이제 반도체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4분기부터 네. SK 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예. 주가도 역시 주가는 그 전부터 꺾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4분기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데 네. 4분기, 1분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2분기 아직 안 나왔지만 시장 컨센서스로는 2분기도 SK 하이닉스가 적자를 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자료는 저희가 이제 집계한 그 실적 확정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2분기에도 3조 2천억 정도 적자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주가 차트를 보면 또 나오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런 치킨 게임 벌어질 때 감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0년 동안. 네. 근데 감산을 한 이유는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절박한 절박한 사유가 있었고 만약에 삼성전자 감산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올해만 예상되는 적자가 10조가 넘습니다. 모든 결과가 다 뭐 이석희 대표를 경질했다고 막 다 벌어진 거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고 이걸 또 지켜보는 이제 주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좀 주의 깊게 대표님과 좀 꾸준히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어지나요? 오늘은- 다음 주에?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계속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이제 대표님과 다음 주에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